그러면 저희 6팀 개체 인식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는 이제 주어진 트랙에 따라서 차량 터널을 따라 주행을 하면서 위치한 표지판에 따라 주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팀원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을 같이 했고, 회원님이 이제 생신호등색 인지를 담당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모델 학습이랑 차선 인식, 주행 제어 쪽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총 5,000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학습 데이터 수는 4,500장을 수집했고 거의 클래스를 거의 군든하게 모든 클래스를 맞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래 그 사진이 저희가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세워놓고 약간 옮겨가 다니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평가 데이터 수는 총 500장으로 저희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통과 데이터셋은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 환경과 맞춰보고 그리고 좀 더 학습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들을 아예 사용하기 위해서 세로로 찍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자이카 카메라로 일단 영상을 찍은 다음에 10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라벨링 기준은 저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화살표 부분에서 좌회전은 이제 그게 멀어져서 화살표 부분에서 직각이 보이지 않으면 이그노 처리를 했고요. 이 아래 사진은 실제로 이그노에 처리돼가지고 그 실제 표지판이 보이지 않고 회색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표지판의 경우에도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아예 안 보이는 경우는 모두 무시 처리를 넣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표지판이 겹쳐서 50% 이상 안 보이기 시작하면 박스를 아예 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50%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스를 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경우 기둥이나 방향이 잘리면 그 학습할 수 있는 피처가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직각 부분이 아예 잘려서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벨링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델 학습 관련돼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고 플러스로 저희가 모션 블러를 추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션 블러에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고 저희는 각도 오른쪽과 오른쪽에 블러주고 약간 확률을 30% 확률로 블러를 주도록 설정을 했고요. 실제로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실제로 모션 블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이 모션 블러를 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이미지들이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기존 코드로도 잘 돌아갔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고치진 않았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담을 한번 바꿔봤었는데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져서 그냥 기존에 있던 옵티마이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1회차 때는 저희가 2,500장 정도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기준을 정하고 라벨링을 시작했습니다. 2차 때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이제 좀 유난히 적은 데이터들이 보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했고 플러스 이제 어두운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두운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2차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라벨링 데이터를 학습을 시작했고요. 3일차부터는 이제 직접 자이카에 포팅을 해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조금 넘겨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흔들리는 곳에서 약간 이미지가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흔들릴 때마다 잠깐씩 끊기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한번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특히 모션 블러를 추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4일차에는 데이터 라벨링을 마무리하고 이제 검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검수가 생각보다 사용자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검수가 되게 검수를 하면서 데이터 필터링을 좀 더 깔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차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 학습을 마무리하고 모션 블러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한 다음에 5일차 계속 학습을 진행했고요. 실제 학습하는 결과 로스 그래프랑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를 보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포팅된 영상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전에 모션 블러를 적용했던 것과 적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두 개의 영상을 둘 다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왼쪽의 경우 이미지가 실제로 모션 블러를 적용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모션 블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영상을 잘 보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되게 깜빡깜빡거리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깜빡깜빡거리지 않고 제대로 잘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되게 비슷비슷한데 여기 좀 넘어가 보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션 블러 적용하지 않은 것은 깜빡깜빡거리는데 모션 블러 적용하는 것은 깜빡깜빡거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모션 블러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저희 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합포즈 차선 인식을 하고요. 개체 인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모두 그 레인키핑 시스템이라는 판단 노드에 모두 보내게 됩니다. 이 판단 노드에 보내게 되면 뭐 신호등인지 객체가 없는지 방향 포지션이 있는지 정지 포지션판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노드로 이동하게 되고 신호등의 노드인 경우에는 이제 신호등 색 인지를 한 다음에 빨강이면 스피드 0을 보내서 모터를 스피드 0으로 바꾸고 초록색인 경우에는 그냥 알포즈를 그대로 허플 라인 트랜스폼을 따라가게 하도록 하고 방향 표지선의 경우 저희는 좀 특이한데 15초간 좀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 15초간 한쪽 차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만약에 우회전이면 뭐 우회전 차선만 그 15초간 보도록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정지 표시판의 경우에는 6초간 정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정지 표시판을 무시하고 2초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PID 제어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좀 이제 어려웠던 부분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먼저 차선 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본적으로 차선이 검출되지 않는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카메라 노출도 값과 그 캐니 엣지 하는 그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했고요. 다들 힘들어 하셨을 텐데 아마 저희도 교차로 구간에서 차선 인지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전 코드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어버리면 그냥 아예 초기화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실제 아래 위에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차선이 검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엔 차선이 없으니까 아예 끝까지 붙어버려서 초기화돼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수정해서 오른쪽 차선이 없더라도 왼쪽 차선을 통해서 오른쪽 차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 왼쪽 차선이 둘 다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이제 또 수평에 가까운 선이 인지되는 경우 급격한 결과로 인해서 R포즈와 L포즈가 교차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 딱 봤을 때는 별로 뭐 잘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값을 찍어보면 L포즈는 245가 찍히는데 R포즈는 69 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정해서 필터링을 좀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L포즈랑 R포즈랑 이제 교차되는 경우를 아예 없앴고요. 이런 교차되는 걸 왜 없애야 되냐고 하면 에버리지 필터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면 69랑 가면 특히 차선을 되게 크게 흔들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예 필터링을 통해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아래 코드가 저희가 필터링을 진행한 실제 코드고요. 그래서 L포즈랑 R포즈를 따로 입력받아서 L포즈, R포즈에 대해서 필터링을 따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합류 구간에서 차선 인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양쪽 차선을 보고 진행을 하다가 그냥 한쪽 차선으로 보고 가면 좀 더 어차피 제어 쪽은 자신이 있으니까 제어에 맡기고 한쪽 차선으로 그냥 쭉 가서 그 교차 구간에서 또 그냥 힘들지 않게 가보자 해서 한쪽 차선으로만 인식하는 코드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나 왼쪽 차선이 발견되면 15초간 그 한쪽 차선만 보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PID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성님 팀과 같이 이제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PID 값을 주었고요.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I 값을 거의 안 주었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I 값을 좀 크게 줘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I 값 같은 경우는 잘못 쓰면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러가 0이 되는 순간 I 값 에러가 초기화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색 인지해 같은 경우는 형우님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총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프 서클을 사용했던 방법이고 두 번째는 픽셀 값 개수를 계산했던 방법인데 허프 서클을 썼던 방법은 그렇게 그다지 정확도가 좋지 않아서 픽셀 수 계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이제 그 레드 마스크와 그린 마스크를 만들어서 신호등 부분에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해서 마스크를 비트와이즈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와 그린에 대한 흰색 픽셀만 남게 되는데요. 픽셀 개수에 대한 비교를 해가지고 뭐 레드 픽셀이 더 많으면 레드, 그린 픽셀이 많으면 그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레드와 그린을 판별하도록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아직 가끔씩 튀는 노이즈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필터링 해줬던 게
저희는 신호등을 봤을 때 레드 카운트랑 그린 카운트라는 걸 만들어서 레드 카운트가 3 이상이거나 그린 카운트가 6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노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이제 정지선 인식하는 코드를 아예 짜지 않고 이제 빅박스 크기만으로 그 정지 알고리즘을 짰는데요. 빅박스 크기만으로 정지를 하다 보니까 도중에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등 같은 게 중간에 돌아오다 보면 저희가 보지 않아야 되는 신호등인데 신호등이 인지되어서 멈추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해결했냐면 하면 아까 앞서 피터링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했고 또 다른 경우라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좀 세로로 길쭉하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로랑 가로를 나눠가지고 여기 보시면 트래픽 슬로프라고 해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가로의 세로 비율에 대한 필터링을 따로 진행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그 트래픽 사인만 인지될 수 있도록 추가로 필터링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삐박스만으로도 정지선을 검출할 수 있도록 했고 뭐 최종 결과는 이거는 제가 집에서 그 로스 백으로만 보고로만 이제 한 영상인데요. 이제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제 우회전 표지판을 보면 15초간 이제 이쪽 라인에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정지 표지판을 봐서 약간 멈춘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쪽 차선만 보도록 하면 이제 거의 깔끔하게 차선 인식을 주행할 수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붙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른쪽 차선에 붙고 정지 때는 잠깐 멈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